다가구도 있고 고시원도 있고 지식산업센터는 좀 어떤 점이 가장 매력적이세요? 일단 고시원은 제가 손 많이 가는 거 싫다 그랬잖아요. 고시원도 괜찮아요. 근데 주위하시는 분 보니까 수익률 장난 아니던데. 아우, 수익률 너무 좋아요. 고시원은 그리고 꼭 내 게 아니어도 돼. 그냥 임차해서 깔면 되는 거예요. 또 정부 정책하고도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소득층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이게 다 해주니까 그 정부 보조금에 딱 월세 세팅하는 거예요. 연체율 제로, 다 현금. 그 수익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달천님 이거 저랑 같이 하실래요? 그래서 저 손 많이 가는 거 못해요. 그런 거는 이제 사람 성향에 따라 다른 거고, 저는 좀 이제 지양을 한다는 거고, 이 지산이 좋은 이유는 일단 손이 안 갑니다. 제가 월세를 받으면서 딱 하는 거 하나, 한 달에 한 번 전자세금에서 발행해 주는 날려주는 거? 네, 그거 1분도 안 걸려요. 그냥 그거 하면 끝이고, 또 아파트 오피스텔도 저는 이제 경매로 받은 애들 꽤 있거든요. 그럼 걔네들 요즘 보면 뭐 방충망 뜯어졌어요, 인터폰 안 돼요. 와, 원래 폰이 이제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임대용 폰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임대용평은 거의 안 보거든요. 그럼 가끔 보면은 정말 이게 아무튼 난감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도 또 자유로워요, 지산이. 왜냐면 옵션이 없어요, 지산은. 그냥 공구리 상태로 분양하고 네. 그 임차인들이 본인들이 시설하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있긴 해요. 그 이제 냉난방기 정도 천정형.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제가 수리 다 해줍니다. 오면은 상대적으로 좀 편하죠. 똑같이 월세 1000을 받아도 이거를 내가 하루 2시간씩 갈아 넣어야 되면 그거는 안 좋은 거예요. 똑같이 1000을 받아 누구는 뭐 자기 일하고 전화 한 통 안 받고 그게 훨씬 좋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이제 좀씩 알기 시작한 거죠. 또 하나는 공급이 비탄력적이 어려워요. 제가 말씀드렸죠. 항상 투자는 희소성이 있는데 조금 더 어려운데 이렇게 하거든요. 제가 아파트 투자를 많이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잘 모르기도 하고요. 수요, 공급, 미분양 다 봐야 돼. 그리고 물론 볼 수는 있어요. 요즘 워낙 잘 돼 있으니까 데이터가. 근데 그 시간에 지산을 하면은 일단은 이게 뭐가 좋냐면 지산이 특히 이 지산은 서울의 그 중공업 지역에다 짓거든요. 보통 용적률이 보통 500% 알고 계신데 중공업 지역이 서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한 3%밖에 안 돼요. 그러면 땅이 없잖아 벌써.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짓고 싶어도 못 짓는 거죠. 그럼 기존에 갖고 있는 애들은 가격 방어가 되는 거죠. 제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이죠. 못 들어오니까 신규가. 못 들어오죠. 들어오기는 해요. 지금 꾸역꾸역 지어. 뭐 가디 이런 데 보면 막 계속 네. 지금 밀어놓고 있잖아요. 그쪽은 조심하셔야. 지금 가디가 가산디지털 단지 말씀하신 구로 이런데 네. 이쪽은 공급이 지금 많습니다. 물론 한 2, 3년 걸 소화는 될 거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공급이 너무 많아요 지금. 그래서 지금 제 지인들은 하지 말라고 다 말씀드리고 있고, 성수, 문정, 영등포, 강서 엄청 짓잖아요. 근데 이제 정말 땅이 없어요. 이제는 어떻게 짓냐면 너무 없으니까 지금 시행사들이 혈안이 돼 있거든요. 땅 찾기 위해서. 땅만 찾으면 그냥 한 500억 버는 거야. 그거 왜 안 해야지. 이제는 소규모. 그러니까 예전에는 짜투리 땅이라 그러는데 이게 지주 작업이 안 되니까 짜투리 땅도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 작게.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나홀로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산도 이제 나홀로다 이제 지산이 나오는 거지. 분양가는 그렇다고 싸냐 나홀로가? 안 싸죠. 왜냐면 엄청 비싼 돈을 주고 매입했을 테니까. 그럼 일단 지어졌어. 완판 되겠죠. 개수도 얼마 안 되니까. 나 혼자 한 층 써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분양을 받으면 그렇게 비싸지만 최근에 한 군데 보니까. 주유소예요, 주유소. 주유소 부지가 크지 않잖아요. 주유소 하나 부셔서 짓는 거야, 그냥. 되게 작은데, 그러면? 작죠. 근데 지산이 올라가. 그 정도로 땅이 없다는 겁니다. 그 연면적 해봐야 한 3,000평 되려나? 근데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애들이 거의 연면적이 한 2, 3만 평 되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면은 한 10분의 1 수준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인프라가 좋은 그런 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물론 위치는 좋아요. 그래서 사람 아마도 완판 될 거야, 그거. 완판 될 테지만 지산 투자를 7, 8년 동안 해온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고개를 살짝 갸우뚱 보고 분양가 보고 이걸 내가 끝까지 등기로 가져가기에는 조금 애매하겠다. 이제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래요. 그러면 대단지 지산이 좋나요? 무조건 좋아요. 손도 쉽고요. 항상 규모가 큰 게 안전하다고 보시면 돼요. 요새는 그 커뮤니티 시설도 있더라고요. 엄청 좋죠. 지산에. 전 몰랐습니다. 피트니스, 회의실, 사우나, 회의실 다 들어가 있어요. 방송할 수 있는데 그럼요. 별게 다 있더라고요. 정말 좋아요. 이제 지산 밖에서 뭘 안 나가도 돼요. 그 사무실 안에서 심지어 좀 기숙사도 끼워 팔잖아요. 그냥 먹고 자고까지 다 하는 거예요. 일만 해라. 그렇죠. 다 세팅해줄게. 그거 슬프네요. 분양은 어떤 식으로 좀 하는 게 좋을까요? 받을 때? 지산 분양 되게 쉬워요. 그냥 가장 좋은 거는 지산을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 중개업소 혹은 시행사 이런 데다가 이제 얘기를 해놓는 거죠. 이제 그 이제 입주의향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입주의향서를 내는 거예요. 저 이렇게 분양하면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사업자를 하나 만드셔가지고 내면은 연락이 옵니다. 연락이 오면은 이제 분양가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근데 좀 초보자분들은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면 지어진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내게 어디가 어떻게 생긴다는 거야. 근데 나 이거 5억 내야 돼? 이게 불안해 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그냥 조언을 드리니까 제가 너무 힘든 게 내가 사람을 사고 조금만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다 그냥 드랍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좀 그렇지만 어쨌든 분양을 좀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지금은 서울, 경기, 요지 지산을 가지는 방법이 분양이 나쁘지가 않아요. 분양가가 비쌈에도 불구하고. 비싸도? 예. 근데 이제 너무 비싸면 안 돼요. 지금 당연히 현장별로 차이가 있겠죠. 초보자들이 하기에는 왜냐면은 경매로 하면은 일단 입찰해야지, 폐찰 위험 크지, 낙찰받으면 명도 쳐야지, 막 멘붕 월세 받기도 전에 막 벌써 멘탈이 너덜너덜해지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차라리 깔끔한 거는 제일 깔끔한 건 뭐예요? 임대가 맞춰진 거 사는 거죠. 근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요. 상식적으로 안 나오죠. 아니면 뒤지게 비싸거나. 그죠? 그거예요. 네. 저도 안 팔아요. 아니 월세 들어오는 걸 왜 팔아 그거를. 양도세 몇 억씩 내가면서 안 판다. 그러니까 시장에 매물이 잠긴 거고. 분양 쪽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중개업소 보면은 왜 지산에 그 입점된 중개업소들이 있잖아요. 밑에 1층에 거기가 제일 전문이에요. 거기서도 뭐 움직이는 수요도 있을 거고 또 새로 분양하는 현장에 대한 정보도 있을 거고. 그런데 몇 군데 전화보다는 좀 이렇게 가셔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비싼지 안 싼지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저도 그게 100%가 없어요. 그냥 감인 거지. 뭐 너무 포괄적이죠. 뭐 예를 들면 제가 이제 한 2년 전에 분양받은 애들이 있는데 걔가 이제 평당 한 870에서 950 사이에 서울지산 분양 받았어요, 제가. 그럼 저는 이제 기준을 세운 거죠. 평당 1000 이하면 그냥 되게 단순해요, 저. 그냥 평당 1000이면 나 살래. 하니까 지금 그런 것들이 불과 2년 사이에 뭐 1200, 300씩 올랐거든요. 그런 정도지 이게 뭐 어때 한 2년 반 걸리거든요. 2년 반 동안 시세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근데 아파트 분양도 마찬가지잖아요. 100%는 알 수는 없지만 현재 주변 시세와 전용 면적, 분양 면적은 나오잖아요. 그 면적이 현재 그 옆에가 월세를 얼마 받는지 적어도 알잖아요. 수익률하고 이제 그 정도만 보고 베팅을 하는 거죠. 경국매로는 하실 때는 어떤 점을 좀 주의해서? 다 해요. 서울은 다 입찰. 요즘엔 안 하는데 불과 한 1, 2년 전까지만 해도 서울에 나온 지사는 그냥 무조건 입찰. 아, 그러시군요. 네. 될 때까지 팬다. 그죠. 될 때까지 패는 거죠. 저희 지금 그 실전반분들 보면 계속 입찰하고 있고요. 경쟁이 너무 치열하니까 그분들한테 그대로 얘기하죠. 근데 이 얘기를 제가 4년 전에 책에 써놨어요. 지사는 하나만 보지 마셔라. 분양, 일반 매매, 경매 같이 보셔라. 네. 왜냐면은 매물 자체가 잘 안 나오는데 하나만 꽂히면 이거 돈을 지각비를 많이 내야 돼요. 경매는 하시되 근데 경매 장점이 뭐예요? 싸게 사는 거잖아요. 근데 희소해. 당연히 낙찰가가 높겠죠. 근데 매물이 없어. 그렇다면 낙찰가가 높아도 경매로 살 수 있는 거죠. 그렇다고 요즘에는 그래도 다행히 막 어처구니 없는 금액은 좀 덜 나오는 편인데 지산 경매도 나쁘지 않습니다. 충분히 레버리지가 가능하고요. 괜찮아요. 지산 경매. 그 대신 욕심을 많이 좀 내려놓으셔야 돼요. 더군다나 뭐 임대 수익이 아니라 내가 직접 사무실을 쓸 대표님들은 저는 뭐 하지 않는 이유가 없다고 봐요. 저도 사무실 몇 개를 쓰지만 제가 월세를 주는 것도 있고 제가 월세를 내는 데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 하는 거죠. 아, 이거 월세 아까운데 이거 하나 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는 거예요. 직접 쓸 분들은 당연히 매입을 하시는 게 맞고 임대 수익이 목적인 분들은 좋은 걸 하시되 그러니까 돈이 좀 들어가더라도 제대로 된 거 하시는 게 나아요. 지하철역에서 엄청 멀고 보통 이 셔틀버스 운영하거든요. 그러면 와 셔틀 운영가 좋은가 보다가 아니라 안 좋은 거죠. 셔틀 운영하면 그냥 먼 거야. 아, 그러네요. 예, 근데 사람들 그런데 많이 속아요. 공기 좋은 숲세권. 아니 산임은 일단 안 좋은 거야. 그런 거 많이 속아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보다 조금 돈을 더 주고 물 가까운데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냥 한강변에 올림픽대로 강변북로 아무거나 사도 그냥 리미티드 에디션이다. 실제로 그렇잖아요. 지산도 마찬가지예요. 이 지하철역하고 또 뭐 이렇게 초역세권 지산 이런 것들은 그냥 안 팔고 대대손손 월세 받는 거. 네, 그냥 물려주셔도 되고. 실제로 강남 가보면 성수동 이쪽 지사는 등기부 열어보면 그 비싼데 대출이 없는 데도 되게 많아요. 그냥 애들 자녀분들 그 증여용으로 막 사주거나 지역별로 그런 게 있어요. 뭐 이런 강서 영등포 보면 풀 내버리지고 대출비 엄청 낮고 네, 지역별로 보면은 그런 것도 있어요. 그 보는 것도 재밌겠다. 네, 저희는 이제 다 떼보거든요. 위치 같은 것도 좀 고려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어떤 입지를 좀 선호하세요, 투자할 때? 일단 수도권은 지하철역에서 먼 경우도 많아요. 좀 가격이 돈이 부족한 분들은 용인이나 동탄, 뭐 광명 이쪽으로 눈을 돌리실 수밖에 없는데 철저히 수익률이죠. 월세가 200이다. 4억, 5억이든 내 원하는 수익률 나오면은 접근하는 거고 서울 같은 경우는 지하철역이 정말 중요해요. 근데 서울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지하철역에서 멀어도 요즘 또 팔려요. 왜냐하면 없어 공급이. 위치는 정말 중요한데 너무 허허벌판 말고요. 제가 이제 지방도 지산이 수익률이 되게 높은데 안 해요 저는. 이 공시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그때 말씀하셨던 그 상가. 이제 공시 풀렸어요. 3년 넘은 것 같아요. 헐값에 그냥 줬어요 그거. 이 공시를 실제로 겪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 막 강제 다이어트 되거든요. 막 불면증 오고. 근데 그렇게 겪어보니까 항상 아까도 뭐
집 살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 지역에 가면 대장을 사야지. 이제 미분양을 살 때도 제가 마인드가 그렇잖아요. 뭐 10개 사면은 8개 하고 2개 터져도 감당이 된다는데 이 기간이 너무 길어져 버리니까 와, 이거 신경이 안 쓸 수가 없어요, 사람이. 물론 지금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좀 주의하셔야 되고. 수익률로 접근을 하세요. 또 월세가 또 공실률도 보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1000개 입주사가 들어가 있어. 그러면 공실률이 예를 들어서 10%면은 100개가 공실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런 것들 좀 잘 보셔야 되고. 문제는 그 당시 공실률이 다음에 왔을 때 더 높아졌는지, 방이 빠지고 있는지, 사무실이. 이제 그런 거 보면 알 수가 있죠. 현장이 답이에요. 투자자는 이제 항상 현장을 많이 다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조금 정보가 빠를 뿐인 거죠. 수도권 중에서도 좀 어느 정도는 조금 이제 공급이 그나마 있었고, 눈으로 확인되는데, 흙먼지 너무 날리는데 말고. 그런 데는, 지금 뭐, 그런 데 되게 많아요. 그런 데 말고, 그래도 한 번쯤은 가서 예를 들어 공실이 10개였다면 재방문했을 때 이게 12개로 늘었는지 8개로 줄었는지 정도 확인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좋겠어요. 너무 모르는 데는 제가 실제 돈이 못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쪽은 잘 모르겠고 정 돈이 없으면 수도권 쪽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데 발품을 한 번만 팔면 안 돼요. 텀을 뭐 한 달도 좋고 일주일도 좋으니까 가서 이제 임대 시세가 조금씩 뭐 130에서 135, 145 오르는 지역도 있고요. 130이었는데 120에도 안 나가는 지역이 있어요. 이런 것들 보면서 접근하시면 그나마 괜찮지 않을까. 좀 연식이 된 지산들도 서울에는 많이 있잖아요. 어떻게 준공된 지 오래된 거. 계속 들고 가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랑 또 연결이 되는데 오래된 지산들이 신축 지산들에 비해서 밀릴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신축들은 엄청 좋아 일단. 근데 문제는 이 역세권에 땅이 없다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역에서 먼 쪽으로 지어 올릴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구축이 역에 가까이 있다면 상대적으로 이게 가격 임대로 방어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애들이 다 오래된 애들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얘네들은 가격이 정말 떨어지기는커녕 임대로는 그대로예요. 임대로는 변하지 않는데 매가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껍데기는 리모델링을 통해서 계속 바꿀 수 있거든요. 오래된 애들. 아파트처럼 장기 수선 충당금 다 걷습니다.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아파트만 걷는 게 아니에요. 유지관리 보수를 위해서 그 구분 소유자들한테 장충금을 걷어요. 그리고 일반 아파트 수준이 아닙니다. 생각보다 많이 걷어요. 갖고 계신 분들 많이 내실 거예요, 아마. 그러면 그거를 10몇만 원씩 내가 내. 그러면 그거 갖고 밑에 대리석도 깔고 엘리베이터도 새 걸로 바꾸고 하면 이게 뭐 오래된 건지 아니 잘 몰라요 이거. 근데 땅은 어때요? 이거 들어서 움직일 수가 없는데. 그래서 저는 차라리 20, 30년 되면 어때? 바꾸면 되는데 그냥 딱 갖고 있는 거지 내가. 그래서 오히려 신축역에서 먼 것보다 구축역 가까이 있는 게 저는 낫다고 봅니다. 그럼 연식이 오래됐다고 해서 굳이 팔 이유 없어요. 없네요. 땅은 그대로 있다. 월세 방어도 되고 있고. 월세 방어 되고.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장충금이 조금 금액이 세고 예전에 지네들이 또 좋은 게 뭐냐면 전용률이 높아요. 전용률이 높다는 거는 그러니까 평당 분양가가 큰 의미가 없어. 왜냐면 같은 평당 분양가로 치면은 전용률이 얘는 50%인데 얘는 70%야.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평당 분양가 얼마 그러면 거기에 꽂히는 분들이 있어. 당연히 전용률까지 같이 보셔야 되고 예전 지은 것들이 전용률이 훨씬 높아요. 한 가지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은 예전 지은 것들이 주차장이 미비한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요즘 지은 것들 주차장이 정말 좋아. 막 지하 3, 4층까지 파버리니까. 네. 근데 예전 애들은 좀 주차장이 근데 그것도 보니까 커버가 되더라. 왜? 지하철역에서 가까이 있으니까. 그래서 굳이 팔 이유는 없다? 안 팔아요. 그럼 주로 관심 지역은 서울 시내 위주로 좀 보십니까? 저는 사실은 서울 신봉자입니다. 신봉자 맞습니다. 원래 서울 좋아하시죠? 저 원래 아파트도 그랬고요. 물론 이제 10년 전에 투자할 때 돈이 없으니까 지방부터 돌았죠. 썩빌 빼고 다 했어요, 진짜. 그러니까 다 하다가. 대표님도 지방을 돌 때가 있으시죠? 왜 그러세요? 그럼요. 막 엄청 미분양 산 게 다 지방이에요. 이제 그 자산들을 조금씩 이제 옮긴 거죠. 왜냐면 안전하게 가고 싶으니까. 저는 아파트, 지산, 뭐 상가 할 거 없이 그냥 지금도 이제 옮기는 과정이고 특별시가 좋잖아요. 하남의 지식산업센터 숫자가 엄청 늘어났고 계속 늘어나는데 규모가 큰 지상 쪽으로 분양받는 것이 유리하겠죠? 저는 하남도 경기도권이긴 하지만 뭐 하남도 서울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되지 않을까요, 하남은? 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서울이 너무 지금 분양가가 비싸지고 있기 때문에 하남도 지금 지하철도 계속 들어오잖아요. 뭐 5호선, 뭐 9호선. 지금보다 글쎄요, 뭐 좀 더 좋아질 일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 저는 하남 괜찮다고 봅니다. 나빠질 이유는 사실 나빠질 이유는 없다. 없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지금 막 딱딱 이게 막 세팅이 완료된 상태는 아니다. 시간이 조금 필요는 하다. 가산 쪽 역세권 핵심 입지는 이제 평당 1,500선까지 분양가가 나오는데
어떻게 좀 보시는지. 뭐 분양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반대세입니다. 옳지 않아요. 너무 비싸다. 네, 비싸요. 가산 구로 쪽은 공급도 많을 뿐더러 또 대형이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잘게 쪼개서 팔아. 그러니까 싸게 보이는 거죠, 이게. 근데 잘게 쪼개 팔아요. 그러니까 사기 너무 쉬운 거야, 이게. 근데 문제는 국가 산다는 이렇게 여러분 다 잘 아셔야 돼요. 지사는 산지법 적용을 받습니다. 이게 뭐냐면 뭐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이 적용을 받는데 이 법이 국가 산당 같은 경우는 임대 목적으로 취득이 안 된다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지산으로 보시면 안 돼요. 물론 사는 건 괜찮아. 내가 뭐 사가지고 내가 직접 쓰고 그 이제 용도에 맞게 임대를 주면 괜찮은데 우리 뭐 굴뚝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다 정보 IT인데 이거 받아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물론 아마 거기서는 저희가 다 임대해드립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아니 2년 뒤를 어떻게 그걸 확답을 해요? 그렇죠. 저는 좀 반대세인데 모르겠습니다. 2년 뒤에 뭐 임대가 짝짝 잘 맞춰질 수 있어요. 저라면 안 합니다. 있어요. 이렇게 어둠의 경로로 네. 이렇게 세팅하시는 분들이 제가 있는 걸로 알고 네, 있는데 그쵸. 그건 조금 아닌 것 같고 정당하게 네. 가는 게 어떤가요? 왜냐하면 그런 게 없으면 모르겠지만 뭐 비산단 지역도 지금 한데 천지빛깔인데 뭐 굳이 거기 들어갈 필요 있을까? 그런 생각? 주얼리님 알고 계시네요. 가산 편법 써야 된다. 맞추게 하려면. 편법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원래 지자체에서 관리를 해요. 원래 지식사업센터는 네. 관할 지자체가 관리 감독을 하는데 국가산단은 산단공에서 관리를 하거든요. 주의하세요. 네. 맞습니다. 수익형 전문으로 세팅하셨으면 코로나 퍼질 때 임대인으로 타격은 없으셨나요? 월세는 안 들어와도 은행 이자는 계속 나갔잖아요. 네. 타격이 왜 없어요? 타격이 있죠. 특히 이제 지사는 그런 경우가 없어요. 지사는 좀 코로나에 그나마 타격이 덜합니다. 월세 그대로 잘 들어오고 있고요. 타격이 있는 건 상가. 지금 상가 같은 경우는 뭐 1층, 고층 할 거 없이 한 3, 4개월 이상째 안 들어오는 데도 있고요. 이번에도 세금 계산서를 이제 늘 끊어주는데 월세는 안 들어오는데 계산서 발행해줘야 되니까 애를 먹고 있는데 근데 다행인 거는 제가 야박하게 하지 않아도 이젠 돼요. 조금 월세를 낮춰드리는 경우도 있고 저는 보증금을 이제 나름 많이 받아놓거든요. 예전에는 지사는 딱 정해져 있어요. 뭐 월세가 200이면 임대보증금이 2,000. 보통 10배수 받거든요. 네. 근데 상가는 뭐 5,000에 200이 될 수도 있고 뭐 3,000에 200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편하게 임대를 하고 싶다. 그럼 보증금을 좀 늘려놓고 이렇게 그런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타격 있습니다. 내려주고 렌트 프리를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착하시네요. 나중에 다시 돌려. 그럼 한번 얘기하면 이게 그게 어려워요. 번복하기가. 그래서 좀 한 가지 뭐 팁을 드리면 또 요즘 상가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월세 올리기도 쉽지가 않거든요. 예를 들어 뭐 적정 시세가 200이면 내가 이거를 뭐 150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이제 200으로 써놓고 이제 낮춰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근데 상가 지금 되게 어려워요, 진짜로. 또 반대로 얘기하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예전에는 정말 경매로 구경하지도 못할 컨디션의 애들이 가끔씩 나와요. 경매로요? 네. 뭐 가슴을 뛰게 하는. 제가 웬만해서 가슴이 잘 안 뛰는데, 이거 물건 갖고 싶다. 이런 애들이 가끔 보이거든요. 그런 애들 이제 살 수 있는 거죠. 신도시 상가 2년 공실 있다가 이제 겨우 반값에 놓았어요. 신도시 상가 위험하다고. 신도시 상가. 예, 신도시 상가뿐만이 아니라 분양 상가 그냥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세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상가 분양은 한 케이스만 하시면 돼요. 시행사 관계자하고 내가 정말 친해. 그래갖고 어떤 뭐 정말 확정 수익, 요즘 확정 수익이란 개념도 애매하지만 정말 이 독점 업체가 아니면, 업종이 아니면 분양은 좀 어렵습니다. 신도시 뭐 가까운데 한강 신도시? 이런 김포만 봐도 분양 5, 6억 했던 게 지금 경매로 1억대까지 떨어져 있어요. 다 눈탱이 맞은 거예요? 진짜 안타깝죠. 청라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송도. 세종도 좀. 네, 상가 시장, 아파트 시장은 완전 다르죠, 지금. 위례, 뭐 이런 데. 위례도 마찬가지고요. 서울도 마찬가지고요. 상가는 일단 모든 게 뭐 투자라는 게 불확실성에 베팅하는 거지만 얘는 너무 특히나 불확실해. 분양은 좀 그래요. 충분히 지켜보고 얘가 어느 정도 채워지고 나서 들어가도 늦지 않다. 아파트 시장, 주거용 시장은 조금 늦으면 지각비를 많이 내셔야 돼요. 한 달 만에 1억 오르면 진짜 막 그 생각이 더 못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수익형 부동산은 조금 그렇진 않거든요. 조금 늦게 들어가도 충분히 보고 들어가셔도 돼요. 지각비가 생각보다 크지 않아.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내가 돈만 있으면 언제든지 살 수 있는 게 수익형 부동산이에요. 그렇게 좀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분양은 굳이 내가 물론 잘 될 수도 있죠. 뭐 정말 독점 업종을 분양을 받아서 10년 동안 정말 월세 잘 받을 수 있는데 그 확률에 베팅하는 것보다는 충분히 보시고 하시는 게 좋겠다. 지금 실제로 많이 나올 겁니다. 신도시는 더 앞으로. 거품이 참 심한 것 같아요. 신도시 상가는. 지어 올리면 상가 1, 2층에서 다 그냥 마진 다 떨어지는 거예요. 저도 가끔 연락 옵니다. 그래요? 상가 분양 홍보해주면 500만 원씩. 500만 원? 채당 500만 원씩 준다고. 저 예전에 분양형 호텔 그거 한번 왔었어요, 매일.
아무튼 금액이 컸었는데. 네. 예. 그 메일이 종종 오거든요. 뭐 잘 보고 있대요. 프랭이 TV를. 근데 그런 거를 보내는 거예요. 아, 너 안 보는구나.